11월 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78% 상승한 4,221.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7% 상승한 91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6종목, 코스닥에서는 3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DIC, LS 티라유텍, 핀텔, 유라클, 이노인스트루먼트, 대한광통신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네이버 클라우드는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도입하여 AI 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LG와 두산도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는 언론을 통해 국내 로봇 센서 기업인 에이딘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팔형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율작업이 가능한 피지컬 AI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피지컬 AI란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 등의 장치에 적용하고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제형솔루텍은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는데요. 기존의 휴대폰 액추에이터 사업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이번 AI 테마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에 로봇 기업들 외에도 AI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노타가 강세를 보였어요. 노타는 온디바이스 AI 전문 기업으로 SK텔레콤과 KT, LG CNS, 삼성중공업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ARM, 퀄컴 등의 해외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노타는 장중 최고 273%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240%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라클은 언론을 통해 퓨리오사 AI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개발 생산성 혁신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으로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는 삼성전자 및 미국 AMD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퓨리오사의 신경망 처리 장치에 유라클이 개발한 솔루션을 탑재하여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통신장비 테마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핀란드의 통신장비 기업인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2.9%를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노키아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도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크로스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통신장비 업종이 AI와 정책 드라이브라는 두 개의 심장을 장착하며 5년에서 10년 동안 이어질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의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장비 업종은 필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4번 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메타가 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프랑스 전력회사인 엔지의 북미법인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엔지가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메타는 인도 기업인 트리티오크 클린에너지와도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I로 인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솔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15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5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어요. 이와 함께 연간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퍼스트솔라는 지난주 금요일 밤 14%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는데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14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25% 높았습니다. 다음은 5번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브로드컴에 반도체 유리기판을 공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전기는 작년 하반기에 브로드컴과 유리기판 공급 협의를 본격화했고 현재 샘플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 오픈 AI, 그리고 애플이 의뢰한 AI 서버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 브로드컴을 통해 이들 기업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유리기판 및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하이닉스는 국내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10%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인해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을 통해 한국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 속 로봇과 AI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전력설비 기업들도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에는 효성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2,19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43% 높은 수치였어요. 이 같은 호실적에 효성중공업이 9%의 강세로 마감했으며 최대 주주인 효성은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아스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된 가구를 제조한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아스는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활용해서 제작한 가구를 선보였는데요. 회복과 재생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이 상승했는데요. SK증권은 일동제약이 임상에서 증명한 비만 치료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동제약에 대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으며 일동제약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7,600원입니다. 다음으로 프리시전바이오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리시전바이오는 지난달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1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테이펙스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AI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KB증권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 삼성 SDI와 LNF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삼성 SDI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5,9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시장 추정치보다 적자폭이 깊었는데요. 반면에 LNF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22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추정치보다 235% 높은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는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원전선,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DIC,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하나솔루션, 6위는 대한전선, 7위는 두산로보틱스, 8위는 하이닉스, 9위는 신성ENG,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원전선, DIC, 두산로보틱스, 하이닉스입니다. 대원전선은 전력설비 관련주이며 DIC와 두산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형솔루텍, 2위는 대한강통신, 3위는 휴림로봇, 4위는 노타, 5위는 휴림에이텍, 6위는 MDS테크, 7위는 흥성그룹, 8위는 로보로보, 9위는 유니슨, 10위는 기가레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형솔루텍, 대한강통신, 노타, 유니슨, 기가레인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광통신과 기가레인은 통신장비 관련주이며 노타는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입니다. 유니스는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네이버, 4위는 두산로보틱스, 5위는 현대차,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이닉스, 두산로보틱스입니다. 하이닉스는 국내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로봇 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노타,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로보티즈, 5위는 클로봇,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피롭틱스, 8위는 캠트로닉스, 9위는 로보스타, 10위는 JYP 엔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타, 로보티즈, 클로봇,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로보스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클로봇,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주이며 노타는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입니다.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는 유리 기판 관련주입니다.